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사용할 스파이크 프라임 프로그램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컴퓨터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로봇에 어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해 줄 건데요. 이 과정을 바로 코딩이라고 해요. 우리가 로봇에게 어떠한 일을 해줘 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해요. 우리는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이 스파이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겁니다. 이제 바탕화면에서 스파이크 아이콘을 찾아 클릭해 볼까요? 처음 들어가면 오른쪽과 같은 화면이 보일 텐데요. 우리는 여기서 오른쪽에 프라임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로봇에 명령을 주는 코딩을 하는 곳, 그리고 이 저장된 그 파일을 프로젝트라고 부를 거예요.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일 텐데요. 만약 새 프로젝트를 열어야 한다면 새 프로젝트를 선택해주면 되고, 이전에 저장한 프로젝트를 열고 싶다면 옆에 뜨는 저장된 프로젝트를 열어주면 됩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일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단어 블록을 선택할게요. 지금은 새 프로젝트를 단어 블록으로 선택하여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일 거예요. 이제 로봇과 컴퓨터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 위에 보이는 노란색 아이콘 연결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우리 로봇의 노란색 부품의 명칭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허브입니다. 이 허브는 로봇이 컴퓨터가 하라고 하는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로봇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연결을 USB 방식을 통해서 해줄 거예요. 친구들이 받은 키트를 보면 아마 하얀색 선이 있을 텐데요. 흰색 선의 양 끝쪽 중 좁은 모양을 가진 쪽을 허브에, 넓은 모양을 가진 쪽을 컴퓨터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서 USB 선택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성공적으로 허브가 연결될 거예요. 성공적으로 만약 허브가 연결된다면 다음과 같이 하트로 뜬 화면이 허브에서 나타날 겁니다. 연결을 한 이후에는 이전에 노란색 아이콘이었던 부분이 다음과 같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연결된 모터가 어느 정도 돌아갔는지, 센서가 거리나 색깔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표시할 수 있어요. 화면의 왼쪽에서는 로봇에게 어떠한 일을 해줘 라고 말할 수 있는 다양한 블록들이 있습니다. 코딩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블록이 있다면 오른쪽으로 끌고 와 빈 화탕에 두면 됩니다. 만약 블록을 잘못 들고 와서 삭제하고 싶다면 삭제하고 싶은 블록을 누른 상태에서 왼편으로 다시 옮기면 됩니다. 화면의 가장 오른쪽 편에 보면 정지와 시작 버튼이 있을 거예요. 노란색 시작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고 빨간색 정지 버튼을 누르면 멈출 수 있습니다. 정지와 실행 버튼 옆을 보면 허브와 같이 생긴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USB 연결하여 로봇을 움직이게끔 하고 있지만 선 때문에 넓은 공간에서는 USB 방식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이후에 우리가 주어질 미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거리를 로봇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때는 선이 연결되어 있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따라서 우리는 선 없이도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 허브에 우리가 만들어둔 코드를 저장해 줄 거예요. 허브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0부터 19까지의 숫자가 나타납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0이 뜨는 것이 보이시죠? 코드를 다 짠 이후에 선이 없는 상태에서 로봇을 움직이고 싶다면 원하는 번호를 선택한 뒤 오른쪽에 보이는 다운로드 아이콘을 눌러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0번에 짠 코드가 저장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 번호에 코드를 저장했다면 선이 없는 상태에서도 로봇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그림에 보이는 2번 버튼을 누르면서 번호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가운데 있는 1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행,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정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번호는 허브 위쪽에 그림처럼 보여질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컴퓨터와 로봇을 연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왼편에 있었던 블록들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모터 블록입니다. 로봇을 조립할 때 이런 부품들 봤었나요?
이것들이 바로 모터입니다. 우리 로봇에는 총 3가지의 모터가 들어있는데요. 바퀴에 연결된 모터가 각각 하나씩 있어서 총 2개, 또 로봇 팔에 있는 모터가 하나 있어서 총 3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각각의 모터를 움직이고 싶다면 여기에 있는 블록들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특히 우리 로봇에 있는 로봇팔을 움직이는 미션에서 아마 이 블록들을 자주 활용하게 될 거예요. 2가지 이상의 모터를 한 번에 움직이고 싶다면 동작에 있는 블록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로봇이 앞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바퀴가 굴러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퀴는 우리 로봇에 2개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움직여야 로봇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동작에 있는 블록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 로봇의 윗부분에 불이 들어오는 거 다들 연결하면서 보셨죠? 허브 윗부분에 불이 들어오게끔 하는 블록들은 라이트 블록에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트 모양을 3초 동안 켜기 등의 명령 등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로봇은 소리도 낼 수가 있어요. 로봇이 소리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운드 블록에 있는 블록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양이 울음소리를 재생해줘와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다양한 소리들은 옆에 보이는 사운드 추가를 누르게 되면 고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품을 제외한 다른 소리들은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우리 로봇은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주어야만 소리를 내거나 앞으로 가거나 등등의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 내용을 기억한다면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 로봇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라는 조건을 주어야 우리가 로봇으로부터 원하는 동작을 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뭐 할 때 동작을 시작해줘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이벤트 블록에서 그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로봇이 한 동작을 반복해야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동작을 한 후에 조금 기다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어 블록이에요. 1초 기다리기, 무한 반복하기 등의 내용을 담은 블록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로봇에는 컬러 센서, 초음파 센서 등 정말 다양한 센서가 있는 것 알고 있죠? 이러한 센서들을 통해서 로봇 주위에 장애물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지금 현재 바닥은 무슨 색깔인지 등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블록을 활용할 때 우리는 센서 블록을 사용할 거예요. 때로는 로봇이 연산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연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숫자의 덧셈이나 뺄셈, 곱셈, 나눗셈 등 수학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맞아요.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알아야 할 때도 우리는 연산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산 블록을 보면 그리고 라는 블록과 또는 이라는 블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는 블록은 어떤 2가지 조건이 있을 때 그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면 그리고 라는 블록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만약 또는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조건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면 이 블록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 스파크 프라임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코딩을 하면서 계속 마주할 부분이니 꼭 기억해 주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